다음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도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의정을 통해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 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인사에 이거 바뀌신 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팀 이광수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 송석근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이인수 팀장입니다. 수질종량팀 김용문 팀장입니다. 기후대기팀 김보석 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북정맥 주변의 자연과 문화, 역사자원을 활용하여서 걷기 쉽고 즐길 수 있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도 국구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구간은 죽산면 7장산에서 서운면 엽돈제 구간으로 총 74.6km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 50%를 포함하여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국립공단 관리공단에서 사업단을 구성하였고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9월 착수를 하였습니다. 환경부 국가생태문화탐방로를 연도별 국비 지원액이 한정되어 있어 우리 시 계획대로 연차별 국비 교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도 있으나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적정 시기에 국비가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금석천 하류 지역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하여서 하천의 수질 개선은 물론 상하류 수생태계를 연결하여 도심 내 친환경적인 공간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환경부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알미산 공원부터 안성천 합류부까지 1.4km이며 총 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지난 3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 이후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통합 발주를 하였으며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또 편입토지 매입 및 행정정차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서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인근 평택, 용인 등 주변 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84회 안성시 임시의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후에 추가된 사업입니다. 현수동 86번지 안성맞춤 아트홀 주변 부지에 485평 규모로 수소차 충전소와 전기차 충전기 5기를 설치하고자 총 사업비 37억 5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목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서 내년부터는 수소충전소를 정상 가동하고자 합니다. 운영 초기에 시설 운영 안정성과 운영 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 사업 위수탁 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위수탁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리 대책입니다. 환경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표준 행동 지침에 의해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운영코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36명의 유해주수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 중이며 작년도에 야생 멧돼지 502마리를 또 금년 9월까지는 23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으로 금년 6월까지 멧돼지 포획 마리당 30만 원, 7월부터는 마리당 40만 원의 포획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획된 멧돼지는 즉시 체혈해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ASF 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폐사체는 냉동 컨테이너에 보관 후 일괄로 렌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류 검사 결과 모두 ASF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야생 멧돼지 집중 포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 내에서 ASF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안성 1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내 초응인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수 수질 개선과 또 안정적인 처리로 하천 수질의 건강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5천만 원으로 이 사업 역시 환경부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 이후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통합 발주를 하였습니다. 설계 완료 즉시 공사를 착공하여서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외부 요인에 따른 맞춤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계절 관리 기간 내 초미세먼지가 28% 저감하는 등 우수한 저감 실적을 인정받아서 지난 5월 2020년도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 분석 및 대기질 개선 용역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원인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보다 거시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 세부 사업은 8쪽과 9쪽의 5개의 분야별 사업 추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7일에는 공두, 만정리, 용두리, 승두리 일원 0.945km/평방미터를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8월 14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예고 후 지정고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공두읍 지역은 편서풍이 부는 지역으로 월결성 오염물질이 최초로 우리 지역에 유입되는 지역이며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집중관리구역에는 미세먼지 쉼터, 먼지 차단 방진망, 미세먼지 안심 차단벽 등을 우선 설치 지원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조 안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 역시 지난 184회 안성시 임시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후에 추가된 사업입니다. 7월 14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응하고자 저탄소 친환경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안성형 그린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안성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2%인 약 25만 4천 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이번 안성형 그린 뉴딜은 지난 7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그린 뉴딜 사업 설명회 참석을 시작으로 5개 분야 40개 단위 사업을 분류하였고 관련 부서 설명회 개최 후 그린 뉴딜 사업 계획서를 취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안성형 그린 뉴딜 사업은 1차적으로 2025년도까지 85개의 세부 사업을 사업비 약 7,117억 원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12% 감축, 일자리 약 5,700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앞으로의 계획은 그 안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 정책보고회 및 언론 브리핑을 내일 10월 28일 실시 이후 2021년 그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그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또 그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성형 그린 뉴딜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질의해 주실까요? 네.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해서 종합대책 수립하셔서 지금 시행 중이신 건데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전 초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미세먼지 집중관리 교육을 올해 이제는 공도 지역을 이제 집중관리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또 저희가 그 저감 사업을 저희가 또 별도로다가 시책을 발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뭐 그 공원의 좀 보강이라든지 열섬 효과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바람길을 나타내면서 뭐 바람길 조성 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방진막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방음벽을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 시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경기도와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좀 그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미세먼지를 접하면서 느끼는 게요. 지금 저희가 좀 그 월경성 평택이나 항만이나 쪽에 또 충남 쪽에서 올라오는 그 저기가 저희가 한 10% 이상은 좀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환경대에서 연구 용역 중이지만 그 결과가 좀 나오면 더 수치화 되겠지만은 제가 지금 느끼는 점으로는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인 시책 사업으로다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불어서 그 취약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같이 좀 병행을 좀 강구를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는 가장 먼저 했던 게 이제 그 마스크 지원이나 이런 적인데 기타 아까 말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아파트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진막이라든지 이런 거 또 시가지 내역의 공도 시가지 내역의 또 쉼터도 좀 더 넓게 조성을 좀 할 계획도 좀 갖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 남부뿐만이 아니고 일단 충남 포함해서 12개의 지금 그 협약 체계를 여튼 가져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네. 현재 뭐 진행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진행 사항은 전 먼저 작년에 이제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다가 이제 화성시에서 내주에 다음 달에 네. 또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할 예정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충남도에서 주관을 했지만은 저희가 올해 그 탈석탄 금고 지정 그 참여를 해서 같이 좀 동참도 했고요. 지난 6월 5일에는 또 저희가 좀 기후 위기 선포도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같이 병행을 해서 그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좀 분위기를 좀 지역 내에서 좀 만들고 저감 노력에 의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또 시민의 호응을 병행해서 시책 사업을 발굴하게 하면서 좀 대응하고자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탈석탄 금고 문제나 여튼 이제 기후 위기 부분에 대한 그 선언 선포식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사회 여론 부분을 여튼 이제 좀
주도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이제 이슈화하고 의제화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건데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뭐죠? 미세먼지 관리 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도 지금 지역 단위로 원래 공동 추진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당초에요. 네네. 일단 저희가 그 집중관리 지역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지형상 우리의 그 안성의 입구 역할 그 편수풍 지역이기 때문에 또 계절 미세먼지 우리 그 안성 시내 공도지역 지금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그 MOU하고 공동 대응체제 구축하면서 정부로부터의 그 예산 지원이 됐든 정책적인 여러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조금 발굴하고 요청하고 한다는 의미에서 네. 그 남부권을 포함해갖고 충남권 지금 활약발전소 이런 거 집중되어 있으니까 네. 정부 차원에서 하여튼 집중관리지역으로 여튼 공동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요구해서 좀 추진한다라고 처음에 보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거는 아직 그때 결성을 하고서는 이번에 아마 그 주요 안건을 올릴 겁니다, 이게. 이번에 저 회의를 하면서요, 11월 달에.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거론을 드려보고요. 지금까지 개별 지자체별로다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저희도 그 동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그 당진시가 이제 화력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시 차원에서는 좀 없애고 좀 없애는 방향으로다가 최종적으로다가 그러면서 거기 가스 발전소 대체라든지 이런 방향을 좀 발표한 게 있고요. 또 평택항에 그 대기 중인 그 선박들 있지 않습니까? 선박등이 대기할 때는 항상 공회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그 사람이 거주하기 때문에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 생산이나 무에서 배 자체적으로다가 그 뻥커시를 떼고 그러던 거를 아마 이번에 그 산자부에서 그 전기 공급 시설로다가 별로 안 떼고 그런 쪽으로다가 지금 확보를 한 걸로다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서산 쪽에 보면은 대산 그 석유확단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저 하나 쪽에서 그 부생 메탄가스, 수소가스, 부생 수소가스 이용한 대규모 또 발전소를 또 줬어요. 이런 식으로 점차 전환이 지금 하나 둘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걸랑요. 네. 그런 것 가장 저희가 겸해서 저희는 여기 공동협의회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거 전체적 국가적인 차원도 건의를 드리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다가는 국비 또 도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범 사업이나 뭐 할 때 좀 적극적으로다가 더 좀 가꿀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보는 게 좀 약간의 최우선적인 목표를 좀 갖고서는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추가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후대기 팀장 김보석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3월에 그 경기 남부하고 충남 황해권 시군에서 환경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이 경기 지역 특별 재해구역 지정하고 당진의 그 화력발전소 저감을 위한 건의 사항을 지금 건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11월 11일 날, 5월 달에 한번 실무 협의를 또 시군마다 했고요. 11월 11일 날도 실무 협의하면서 또 다른 안건을 모아가지고 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한경대 같은 경우에 연구용역 진행 중인 것이잖아요. 네네. 이거 언제 준공되는 거예요? 연말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중간 보고회는 한번 진행을 했어요. 중간 보고에 네네. 하셨고 참석을 하셨었나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집진장치 뭐 그 설계 이 분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 그건 이제 별개 사업으로 그 산단에서 그 환경대학교 그 산업 그 협력단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국비 사업으로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희 그 안성시장 내에 네. 그 안에 그 미세먼지 그 재래시장 집중시설, 얘기하나요? 예, 예, 예. 그하고 또 아까 마냥 또 깨끗한 공기 공급하는 시설 병행해서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협력 사업으로다가 네. 같이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전액 국비입니다. 그 사업은. 네, 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그 연구 과정에 있어서 여튼 협력은 물론이고 그 결과 부분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네. 그 지금 뭐 산학관 협력 체계 뭐 새롭게 좀 준비도 하고 계시고 한 것 같은데 집행부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그 결과물을 시책 부분으로 좀 반영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그 좀 고민을 하셔서 좀 진행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더불어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미세먼지 이제 저감 시책 사업들이 대부분 이제 선도 사업입니다. 네, 그 선도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약간의 그 뭐랄까 모험성이 좀 있어야 돼요.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과감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다가 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감안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 감체 부분도 감시 체계 구축 통해 갖고 지금 사업들을 일부 시행을 하나 봐요. 네네. 이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민간단은 이제 지속 가능 그 지가협하고 네, 전 안성천 시민 살리기 그 안성천 살리기 시민 모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기타 또 저희가 소규모지만은 또 한 서너 개 그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자선 환경단체들이 네. 거기에 좀 호응을 좀 해가지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고 좀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저희가 감시 활동 진행하는 거예요? 감시 활동뿐만 아니라 네. 좀 가급적이면은 그 자생적으로 그 단체별로다가 좀 사업 구상을 좀 해갖고도 좀 저희한테 그러니까는 거꾸로다가 좀 요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또 그런 바라 저기도 요구도 좀 드려본 바가 있습니다. 불법 소각 지금 감시 관리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체계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나요? 저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자원순학과에서 대부분 좀 맡아서 하기 때문에 네. 거기하고 협력 사업을 지금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불법 소각이 생각보다 좀 여전히 많아 보여서 좀 말씀을 네네. 드리는 거예요. 지금 종합대책 그 여튼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각 그 관련 부서 단위로 협의해갖고 여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시내권에서도 뭐 심심치 않게 좀 볼 수 있고 뭐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좀 그 관리 감시 좀 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체크하셔갖고 예,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더 챙겨보겠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우리 그 빗점오염 관리시설 세 곳이었나요? 저기 인구습지요. 네네. 예, 제가 지금 그거 지금 저희가 저번 호 때문에 지금 예.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거 지금 어떻게 이후에 그게 이제 제가 현장 확인을 했을 때 보면은 이제 습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사유입이 많았어요, 모래 같은 게.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설계 용역 끝내고 그 발출했고요. 일단 그 토사를 걷어내는 작업은 먼저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기금이 좀 있어가지고 환경수께서 온 기금이 있어가지고 먼저 발출줘서 그 작업은 먼저 하고 있고요. 이제 전기나 세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전 먼저 그 3회 추경 때, 4회 추경 때 마련해 주신 돈이 있어요. 한 7,500여. 그래서 그걸로다가 이제는 전반적인 수리는 그 연말 안에 다 마무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 안에 예. 마무리되는 겁니까? 한 번에 그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안 되더라고요. 원래 좀 강우량이 좀 많아가지고
좀 경험하지 못한 일이 지금 발생이 돼가지고 거의 전반적으로 다시 좀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다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세요? 네, 홍태 의원님. 네, 황민태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그 부서들이 다 지금 겹쳐 있는 거여가지고 네. 어떤 이게 환경과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 과장님 공급장 하셨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원곡면 반제 저수지부터 공도를 경유해서 안성천으로 승부천이 있습니다. 네네. 또 그 원곡면 그 반제 진등 낚시터에서 용두리를 경유해서 승부천과 합류되는 소규모 하천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일단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생태계 교종으로 알려진 가시박나무. 예, 예. 그거 보시면 아주 이쁘게 잘 나 있습니다.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시박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식재해 놓은 나무들을 다 올라타가지고 일부는 나무가 벌써 그냥 고사했고요. 네,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승두천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은 그 정비 사업 하면서 원인은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은 버스 정류장 옆에 나오는 그 하수구, 그 다음에 우미린 38국도 나오는 그 하수구, 그거 봤을 때는 입구는 시커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계단 같은 데 보면은 물이 이제 흐르다가 멈춰가지고 노란 거품이 많이 꼈어요. 굉장히 좀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 문제. 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조원근 있을 때 그 비점오염만 설치한다고 한참 말도 많았잖아요. 네네.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예전에 환경과에서는 거기에다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 얼마나 지저분한지, 얼마나 물이 더러운지 눈으로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다 지금 나몰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현장 방문해 보시고 우리가 가시박 나무는 이게 지금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환경까지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제거 계획돼서 정말 밤에는 있잖아요. 정말 너무 예쁘게 보일 정도예요. 막 불빛처럼 빛나요. 그리고 그게 온통 다 쩔었으니 다른 식물들은 자라지도 못합니다. 특히 그 버스 정류장 밑에서부터 그다음에 교원물 밑에서 내려가는 데는 있잖아요. 아주 그냥 다 온통 그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이건 시 차원에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제 공도가 안성의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많은 그 인구 유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을 관통하는 천이기 때문에 천에 그 오염된 부분이라든가 또 배출업소도 지도 점검하는데 거기에서 다른 게 흘려보내는 게 없는지 이걸 지도 점검도 필요하고 실태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과 차원에서 그 관련 부서 협의해가지고 일단 뭐 금석지는 생태천 복원한다고 수백억을 들였는데 거기는 고작 그 큰 지역을 그 많은 사람이 사는 지역을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안성시가 좀 문제가 있다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해 보시고 네네. 여기 계획 세워서 좀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딱 정리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생태교란식물 이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돼지풀하고 지금 말씀하신 가시박입니다. 저도 이제 제거사편 현장을 가봤는데 가시박 같은 게 걷어내면 그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생땅이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좀 생태에 주는 영향이 좀 크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2019년도 작년이죠. 작년도 올해 또 일부 시민단체하고 해가지고 정밀조사 했습니다. 하천 지역에 88개소가 나오더라고요. 서식지가. 그래서 올해도 일부 제거를 했지만은 좀 미미했다는 생각에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다가 그래서 본 예산에 한 1억 2,600 정도 좀 예산을 지금 요구를 했어요. 해가지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하고 이게 근데 제가 더 넣으려고 그래도 한 번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다가 제거를 해줘야 이게 좀 제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년에 그 예산으로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더 강화된 적으로 하면서 점차 제거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비좀 오염 부분도 제가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이제 비좀 오염 관리 지역을 좀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이 이제는 비좀 오염으로 가장 염려가 되는 게 축산폐수예요. 소규모. 큰 거는 이제 소리 지르지만 조그만 지역에서 나오는 것도 부하량이 워낙 커가지고 지금 청미천 유역 쪽, 또 청룡천, 한천 유역 쪽, 그다음에 저희가 그 유천 있지 않습니까? 유천, 청도천 그 합류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해가지고 지금 관리 지역을 이렇게 더 넓혀가지고 지금 요구를 환경부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에 제가 낸 자료를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환경부에서 정식 고시를 해주면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비좀 오염 관리 지역, 고시 지역은 국비가 70%까지 옵니다. 그럼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더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가 구역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인공 습지를 이용한 비좀 오염 저감 시설뿐만 아니라 또 장치형이라고 또 이렇게 우수 맨홀 쪽에 이렇게 설치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병행해서 검토를 좀 해가지고 그 시가 지역의 그 비좀 오염도 좀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좀 더 기다려 주시면은 내년 하는 쪽으로다가는 좀 기본 계획을 갖고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되로 막을 거 말로 막지 말자. 예, 예. 요 차원입니다. 예, 예. 평상시에 조치를 안 해서 이를 키워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거 뭐 구체적인 사업 계획 알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일단은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정위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